안녕하세요.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오늘 문 활짝 엽니다. 자, 여러분들 어서 공감 의자에 와서 앉으십시오. 오늘은 특별한 손님 3분을 모셨습니다. 최돈선 시인, 이호준 작가, 권대웅 시인 3분을 모시고요. 오늘은 우리 녹음실이 꽉 찼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1시간 동안 자리 뜨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쫑긋 세우고 함께 해주십시오. (5분) 낭송으로 오늘 문 열겠습니다. 느리게 오는 편지 최돈선.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 저는 오늘도 붙여지지 않는 편지를 씁니다. 우표도 없고 빨간 우체통도 없고 편지를 붙이기 위해 아득히 뻗은 미루나무 길을 걷지도 않지만 저는 매일 편지를 씁니다.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 밤하늘에 별이 총총 박히듯 편지를 씁니다. 사랑함으로, 그리워함으로, 때로는 외로워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생밀의 요양원에서 고흐가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엔 사이플러스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해바라기 그림과 사이플러스 나무를 자주 그렸습니다. 그는 한 가지 대상에 대해 온 영혼과 온 열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업은 치열했고 붓과 물감이 캔버스에 거칠게 꿈틀거렸습니다. 그래서 캔버스는 늘 이글거리고 자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의 영혼으로 그려낸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살아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고흐는 낮 동안 태양이 내리쬐는 아르레 남쪽 운하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리와 풍경을 그리다 숙소로 돌아와선 동생 태호에게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아마 고흐로 쓴 편지를 쓸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동생 태호는 또 다른 비밀의 고흐였고 고흐 자신의 아름다운 영혼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제게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기에 편지를 쓰나 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자신이기도 하고 또 다른 영혼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저녁엔 늘 그리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 길을 혼자 걷고 있습니다. 불현듯 느리게 오는 편지가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이호준의 아침 편지. 자작나무 숲으로 간 당신에게.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여행. 당신에게만 고백하자면 여행이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취미를 넘어 일이 되다 보면 벅찬 순간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더구나 그 일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면 고통스러운 날도 심심치 않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주 제게 말합니다. 여행도 다니고 돈도 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부러워 죽겠어요. 세상 최고의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럴 땐 그저 고개를 주걱거리고 맙니다. 어찌 보면 맞는 이야기니까요. 더구나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인데 극구 고개를 저으면 저 자신을 부인하는 꼴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주 묻는 말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가본 중에 어디가 가장 좋았어요? 이번 휴가에 갈 여행지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질문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각자의 성품이나 취미, 그리고 시각, 그때의 환경이나 기분, 또는 동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제 추천만 믿고 갔다가 영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사람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행작가가 반드시 여행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행가는 여행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여행작가는 여행글을 써서 세상에 파는 걸 목적으로 하거든요. 글을 살 사람의 주문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가기 싫은 곳으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여행 작가는 세계 몇 나라를 다녔네, 어디에 가봤네 자랑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행 작가에게도 잊지 못할 여행은 있습니다. 저에게 국내에서 가장 좋았던 곳을 꼽으라면 고창의 선운사 주차장과 안동의 병산서원이 먼저 생각납니다. 주차장? 당신의 의아한 표정이 그려집니다. 그렇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차장. 벌써 여러 해 전의 일입니다. 대부분 혼자 길을 떠나지만 그때는 가까운 몇 사람이 모여서 간 여행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이 아닌 순수한 여행이었습니다. 선운서로 가기 위해 버스에서 내렸는데 마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제안으로 벚나무 아래서 도시락부터 먹기로 했습니다.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봄은 익을 대로 익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고 바람이 들개 때처럼 이리저리 쏟아니던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지날 때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회상하면 눈이 절로 감기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립니다. 꽃잎은 밥에도 반찬에도 술잔에도 분분히 떨어져 내렸습니다. 눈치 보지 않는 낙하는 황홀했습니다. 꽃잎이 떨어져 내린 밥그릇과 술잔을 보셨습니까? 쇠로 된 심장을 가진 사람도 노글노글 풀어지지 않을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사진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인은 시를 쓰고 가객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선운사에 올라갈 시간이 훨씬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결국 선운사는 일주문까지도 못 가보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아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멤버들끼리 만나면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그날을 회상하기 일쑤입니다. 병산소원에 간 날은 비가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하회마을에 답사를 갔다가 들른 길이었고 그날 역시 여러 명이 함께 간 참이었습니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비 오는 날 병산서원 만대루에 올라가 본 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아실 겁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로 보이는 7장의 풍경화, 자연이 그려주는 7폭짜리 병풍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걸작이었습니다. 절벽을 치마처럼 펼쳐놓은 병산과 그 산을 에워싸고 유유히 흐르는 강, 그 풍경 위에 엷은 커튼을 치듯 내리는 비, 그런 풍경 앞에 서면 제가 가진 언어가 얼마나 가난한지 한계를 절감하고는 합니다. 그날은 끝내 만대루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 가자고 재촉하는 일행이 아니었다면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한없이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각박해진 영혼을 얼마나 부드럽게 어루만지는지요. 그날 가슴에 담은 풍경을 잃어버릴까봐 다시는 찾아가지 못하는 곳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긴 글을 낭송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 느리게 오는 편지와 자작나무 숲으로 간 당신에게 이 두 편지에 반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이 자리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호준 작가님과 최돈선 시인, 그리고 이 두 책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신 건대웅 시인이 이 두 책을 이번에 기획하고 내신 마음의 숲의 대표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분 모시고 이 두 책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이 두 책이 나온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 바쁘신 날인데 먼저 들러주셨어요. 오늘 저녁에 느리게 오는 편지와 자작나무 숲으로 간 당신에게, 이 두 책을 가지고 북콘서트가 있지요. 네. 7시에, 오후 7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먼저 기획하고 만드신 권대웅 시인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책이 나온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제가 이 두 선생님들을 페이스북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페이스북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참 좋은 작가들과 좋은 시인들, 많은 분들이, 여기 박상민 선생님도 그렇지만 좋은 글들 많이들 쓰시고 계시는데, 읽다 보니까는 문득 최돈선 선생님이 저녁 편지란 주제로 글을 쓰고 계셨고, 때마침 이호준 시인이 아침 편지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읽다 보니까 편지라는 우리의 어떤 말들이 많이 사라졌고 이제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들을 요즘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상당히 깊이 와닿았었어요. 물론 이 두 분들의 그 페이스북을 읽는, 글을 읽는 독자들도 참 많았지만, 그래서 요거를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가졌습니다. 제가 느낀 게요, 이 두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숲 출판사 대표님이 아름다운 시를 쓰는 또 달시로 유명한 분이세요. 시를 쓰는 시인이라 시인의 감성으로 책을 만들면 이렇게 다르구나 굉장히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도 다르고요. 그리고 책 제목도 다르고 각자 따로 쓰셨는데 이 두 책은 정말 한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걸 발견하신 거죠. 일단 편지라는 주제로 두 책을 이제 세트감 있게 처음에 만들려고, 거의 표지도 비슷한 세트감 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또 두 분 같은 이제 그 아름다운 글을 쓰시는 분인데도 약간 다른 성향들이 있어서 표지까지 너무 똑같이 비슷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약간의 세트감을 주면서도 약간 다른 느낌을 이제 디자인식을 할 때 터치를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이렇게 밝고 환한 것보다도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을 책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약간 표지 모양도 어찌 보면 조금 쓸쓸해 보이기도 하는데 꼭 이 작가가 나를 위해서 써준 편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두 책입니다. 그리고 또 그 최돈선 시인과 또 우리 이호준 작가님도 또 시인이기도 하셔요. 두 분도 인연이 또 깊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 감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죠. 우리 선생님께서 사양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사실은 처음에 만난 거는 꽤 이제 오래됐지만 공무 비슷한 어떤 그런 모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문사에 있을 때인데, 선생님께서 일 때문에 춘천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전에는 이제 서로 잘 알았죠. 그렇지만 만난 적은 없었죠. 그런데 만나서 이제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 가고 이제 제가 선생님을 이제 상봉역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가는데 택시를 잡았어요. 그 순간 이제 둘이 서로 손을 꼭 잡았는데, 그 어떤 의도나 의식 없이 손을 잡았는데, 가면서 서로가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나누고 온 길을 고스란히 나눠가면서 상봉역까지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좀 이상한 광경이었겠어요. 저들이 무슨 이별 장면도 아니고 너무 애틋하게 손을 잡고. 손을 잡았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아마 택시기사도 이 룸밀러로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간 게 끝이 아니라 가서 전철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손잡고 출발하기 전까지 그냥 서로가 있다가 마지막에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하고 그냥 나왔는데요.
그 온기가 네. 그대로 몸에 남아있는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게 서로 글을 통해서 오랫동안 알던 사이에서 처음 얼굴을 봤을 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예, 뭔가 네. 어떤 끈 같은 게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오늘 나오신 그 작가 두 분 다 워낙 유명한 분들이시라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그래도 저희 또 국민TV 미디어 조합원들 28,000명 중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작가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이호준 작가는요. 네, 4강이란 필명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에세이와 칼럼을 써오셨습니다. 익숙한 제목이에요. 사라져가는 것들, 잊혀져가는 것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사랑한 지중해를 걷다, 아브라함의 땅 유프라테스를 걷다, 문명의 고향 티그리스 강을 걷다, 그리고 산문집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부를 펴낸 네 작가이시고요. 여행 작가로 많이 알려지셨죠. 그리고 서울신문에서 기자로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전업 여행 작가로 전환하신 거죠. 예, 회사 이제 작년 9월에 퇴직을 네. 하고 네. 예, 전업 여행 작가입니다. 뭐 전업 시인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네, 시인은 직업이 아니라 네. 삶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 최돈선 시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동아일보 신춘문예와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문단에 나오셨고요. 시집으로 7년의 기다림과 7날의 생, 허수아비의 사랑, 물의 도시, 나는 사랑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이 애인이다 등이 있고요. 산문집으로는 외톨박이, 너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 속에 종이 울린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 바퀴를 찾아서는요, 인형극으로 만들어져서 7년 동안 장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 중에 있고요. 희곡 파리블루스는 극단 여우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이력을 들으니까 정말 화려하지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이 두 분은 아주 문학 장르도요, 넓게 개척하고 계신 진정한 작가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을 발굴한 권대웅 시인의 이 눈이 저는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두 책은 아주 다르면서 또 아주 비슷한 책이어서요. 이 두 책을 묶어서 세트로 이름을 짓는다면, 이 가을에 받은 위안, 내가 받은 편지,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호준 작가님께서 최돈선 시인을 만나게 된 그 과정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최돈선 시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숲 대표이신 권대웅 시인을 또 어떻게 만나서 인연을 맺게 됐는지, 이 인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우연히 권대웅 시인의 그 글을 봤거든요. 시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양반하고 좀 사귀어봐야 되겠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먼저 신청을 할 때 메시지를 꼭 띄우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장문에 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변방에 저 순천에 사는 한 노인인데, 한번 우리 사귀어보자. 그래가지고 간절하게 이제 그러셨군요. 써서 이렇게 올렸는데, 일주일이 돼도 반응도 없고, 어머. 열흘이 돼도 반응이 없고. 왜 그러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노인이라니까 괄시하나, 뭐 이렇게. 근데 한 보름이 넘었는데, 거의 20여일 되는데, 제가, 어디 갔다 오느라고 메시지를 보질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맺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춘천서 글소리 낭송을 할 때 감히 이렇게 좀 오셔서 좀 낭송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두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낭송도 하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제가 그 달시의 애독자예요, 아주. 달시는 우리가 가슴과 귀로도 그렇지. 귀와 눈으로 읽는 시이기도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눈으로 감상할 수 있는 시화가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그림을
단순하면서 굉장히 그 메시지가 강하잖아요. 글씨도 정말 예술이지요. 파스텔화로 그려가지고 달에서 보낸 분인 것 같아요. 과거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부분 중심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또 이효준 시인이 그 권대웅 시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제의를 했대요. 우리 최선선 선생님을 한번 같이 이렇게 묶어서 내면 어떻겠나 하고 이효준 시인이 제의를 하니까 좋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곁다리를 이렇게 끼게 됐어요. 곁다리란 말씀은 괜히 하시는 말씀이고 이제 그 권대웅 시인께서는 원래 이제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우선 이제 저하고 이제 먼저 하고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최 선생님 걸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기다리겠다. 선생님 요 작품 다 나올 때까지 해서 같이 우리 책을 만들고 싶다. 저한테는 이제 스승님과 같은 분이니까 스승님하고 평생 책 한 번 같이 내본다는 것도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안부 시리즈로 아주 돌풍을 일으키셨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요. 이번 자작나무 숲으로 간 당신에게는 정말 전업 여행 작가로 본격적인 신호탄을 울린 후에 그 뒤에 문화일보에 연재했던 글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이죠. 요 책에는 이제 없고요. 이 책에는 문화일보에 제가 신문에 연재했던 거는 말 그대로 어느 지역별 이제 여행이고 이거는 여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은 심득이랄까요? 어떤 깨달음이랄까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저는 이제 그 도시 생활 자체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집만 나서면 여행이다. 뼛속까지 여행 작가입니다. 뼛속까지. 네, 여기 참 느리게 오는 편지랑 자작나무 숲으로 간 당신에게 보면 문체도 다르고 다 다른데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기획한 권대웅 시인께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책을 두고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작나무 숲으로 간 당신에게에서 특히 이 글들이 좋았다 하는 글들, 기획하신 권대웅 시인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두 분 글들이 궁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외롭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인데 그 외로움으로 너무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몇 개 이렇게 쭉들 참 이렇게 마음속으로 체크했는데 제가 한번 낭송을 좋습니다. 할까요? 자작나무 숲으로 간 당신에게 나오는 그 본문에 나오는 글입니다. 눈길을 창밖으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새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혼하고 저 아빠와 비슷한 과정을 전전하다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먼 친척의 얼굴이 겹쳐지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떠난 뒤에도 아이들의 유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몇 개 더 해주십시오. 몇 개 더 할까요? 차를 가지고 먼 길을 다녀오다 시간이 늦은 바람에 약속 장소로 바로 간 날이었습니다. 술을 피할 수 없는 자리였고 결국 생전 처음 대리운전사를 불렀습니다. 여성 기사가 왔습니다. 먼 길을 그냥 가려 하니 어색하기도 하고 늦은 밤 부른 게 미안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눴습니다. 당신께 들려드립니다. 요즘 본문에 있는 요즘 자아상 중에서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머리맡의 배낭은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말합니다. 유랑의 삶은 극단적인 양면성을 잽니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으니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락을 버리고 고단을 지고 다녀야 합니다. 어느 날은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행복하면서
가장 불행한 삶은 제가 걸을 수 있는 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배낭을 싸는 남자 중에서입니다. 아, 제목 정말 좋아요. 날마다 배낭을 싸는 남자. 이호준 작가님 지금 건대웅 시인께서 특히 이 책에서 좋았던 구절 읽어주셨는데요. 예. 독자가 마음에 위안을 얻은 문구들이랑 또 작가가 생각하는 내 글 중에서도 아끼는 글들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일치하셨나요? 제 글 중에요. 네네. 제 글 중에서 찾아보면은 다 좋죠. 네. 맞아. 제가 한두 가지 읽어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읽고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배나 배우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생을 살아내는 건 모순이란 이름의 길 위를 걸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소망하는 일은 하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내기 일쑤니까요. 자이든 타이든 평생 해온 일, 해야 할 일이 세상을 나는 한쪽 날개라면 원했지만 하지 못한 일, 하고 싶은 일이 또 다른 쪽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있는 법이니까요. 이게 이제 도배나 배우라고 라는 글이었는데요. 퇴직하는 그 남편에게 아내가 네. 자꾸 가서 도배나 배우라고 하니까 이분은 나는 조금 산에 좀 다니고 싶다. 네. 자식이 저한테 이제 그 딸이 고백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나 더 읽을까요? 네. 이 지하철의 노인과 청년의 발, 대부분 제 그 시선은 네. 이런 곳에 가 있습니다. 뭐 네. 뭘 파는 사람, 뭐 그전 사회적 약자. 네. 지하철에서 만나는 소위 잡상인들이 성가신 존재인 건 사실입니다.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고 소음도 만만치 않지요. 누군가가 신고해서 쫓겨다니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 역시 가난한 우리의 형제고 아버지고 이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 복잡한 곳에 서서 떠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잠시만 불편을 감수하면 안 될까요? 이 또한 욕먹을 소리일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의 아량은 가진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지하철에서 노인이 장사를 네. 하는데 청년이 그 짐을 발로 이렇게 밀어서 네. 아주 구석에 밀더라고요. 그 사실은 무척 많이 속상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읽어도 될까요? 좋아요. 네. 어쩐 일인지 도시에 정착한 뒤로는 밥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후각에 이상이 생긴 것도 아닌데 맛있는 밥 냄새를 맡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던 것이 요즘 다시 밥 냄새에 설렙니다. 시골로 내려오면서 다시 찾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밥상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집을 떠날 때 가져온 서너 가지 밑반찬이 전부지만 그래도 매끼 꿀맛입니다. 밥은 반찬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리움으로 먹는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나날입니다. 아침마다 밥을 짓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건 밥 짓고 빨래를 하면서라는 그 제목의 글인데요. 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제가 그 바닷가 마을에 내려가서 네. 정착을 했습니다. 아주 길지는 않았지만 그 행복했던 날들이 그 책에 네. 이제 한 챕터로 이렇게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 정도로 읽을게요. 네, 보면요. 시선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소외된 사람,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사람들, 그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세요. 네. 늘 이렇게 그런 순간순간 매일매일 기록을 하시나요? 아까 제가 잠깐 그 문 밖을 나서면 여행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선을 여행가는 네. 여행을 좋아하는 여행 작가나 여행가는 그 시선을 좀 깊은 시선과 유심한 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네. 제가 버스 안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창밖에 잠깐 비친 상황을 가지고 네. 어떤 그걸 하나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고 그래서 여행 작가의 눈으로 보고 늘 네. 시인의 감성으로 이제 글을 쓴다는 생각으로 네.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졸거나 이걸 못해요. 뭔가 끊임없는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직업병 심각합니다. 네. 기자로서 살았던 삶이 그것도 그렇죠. 어떤 사물을 볼 때 뭐 좀 깊숙이 보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고 이면을 보려고 하고 사람을 만나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어떤 습성 같은 게 있습니다. 기자로서의 삶과 지금 전업 여행 작가로서의 삶 중에 어떤 삶이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이제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면 기자가 훨씬 낫겠지만은 그걸 지금 다시 선택하라고 하면 안 갑니다. 굉장합니다. 저한테는 자유가 훨씬 그러니까 그 큰 가치를 지니거든요. 이제. 그렇군요. 정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호준 작가님께 또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최돈선 시인의 느리게 오는 편지. 페이스북에 올리실 때부터 굉장히 유심히 보시고 책을 같이 내자 제안까지 하셨는데요. 이 책 중에 좋았던 구절.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마치 성우 같으세요. 원래 그 앵커 하셨잖아요. 앵커도 하셨었어요? 그럼. 저는 몰랐네요. 방송 쪽에서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섭외 좀 해주세요. 저희 국민TV에서도 관심 가지고 듣겠습니다. 아주머니들한테 인기 있죠. 느리게 오는 편지에서 특히 가슴에 와닿았던 구절들 몇 구절, 이호준 작가의 목소리로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글들은 그 하나하나가 산문도 시예요. 그 중에 제가 하나 골라서 읽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기침이 나고 가을이 오면 산과 강이 멀어집니다. 녹음을 지우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갑니다. 아무 기척 없이 가을은 그렇게 우리 곁을 스쳐갑니다. 가을이여, 난 그대로 하여 지금 미열을 앓고 있습니다. 가을을 안달한 나머지 나는 안타까이 목 놓아 메아리를 놓아보냅니다. 문득 가을입니다라는 제목의 그 글 중에 제가 하나 읽었습니다. 요즘이랑 참 어울리는 글입니다. 그래서 딱 그 지금 계절과 선생님이 그 목 놓아 메아리를 보내는 그런 장면까지 생각하면서 이걸 읽었습니다. 한 편 더. 이별 얘기 하나 할까요? 가을은 또 이별의 계절이기도 하죠. 이별은 아프지만 슬픈 것이 아니다. 사랑은 한순간이고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이들은 알고 있다. 사랑은 오래 간직하는 것이지 늙을 때까지 누리는 것이 아님을. 사랑은 기다리면서 지우는 것임을. 사랑은 희미한 기억의 날들을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는 것임을 이들만은 안다. 카테린이 행 기차는 8시에 떠나네라는 긴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저도 그 글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두 분이 다 시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산문인데 정말 아름다운 시예요. 긴 시, 산문시.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성찰이 진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최돈선 시인님. 항상, 더 후배들한테 말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항상 마이크를 양보하는 분이세요. 근데 저희도 시인님의 목소리로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느리게 오는 편지가, 쓰여지는데 작년 겨울부터 올 여름까지 계속 쓰셨어요. 장소도 여러 군데서 쓰셨어요. 중간에 또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여행 가셔서도 또 쓰셨죠. 이 느리게 오는 편지는 제의를 받고 뭘 쓰나 쓸 게 뭐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우선 제가 지나온 생활 과거를 반추하는 거지. 즉 말해서 그 소년 시절의 이야기. 그 나이가 들을수록 그 소년 시절의 그 이야기가 생생하게 오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 어릴 때의 기억이요? 그럼요. 그 치매 환자가 옛날 걸 더 잘 안돼요. 그런가요? 나도 그런 건 아닌가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생생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그 물방울 같이 이렇게 반짝거리면서 이렇게 떠오른다고. 그러니까 좀 희한해.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모았어요. 저기
설악산 기슭에 인제 신남이라고 네네. 거기 저기 시골집이 있어요. 네. 거기 가서 뒹굴다가 몇 편 쓰고 또 어디 돌아다니다가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핸드폰 핸드폰에 그 뭐라 그래 이걸 네, 독수리 타법으로 기록하시고 네. 네. 선생님 모시고 제가 여행을 두번 갔는데 네. 그때도 늘 기록을 하셨어요. 우리 이호준 작가를 제가 가끔 따라다니거든.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지는 과정에 두 분이 같이 여행하면서 여행한 장면도 쓰시는 모습들이 나오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긴 하겠지만 어떻게 그래 내가 좋은 걸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여행 작가라는 게 사실상 참 좋겠다 나면 그러지만 상당히 그 외롭고 고독하고 네. 또 많은 그 장면들을 어떻게 자기 안에서 형상화하나 이런 것이 항상 고민이 되는가 보더라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내가 항상 글도 좋아하지만 그 심성이 참 고우신 분 아니야. 이런 분을 오래오래 내 친구로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요. 이 아름다운 시인 세 분이 모이니까 이런 정말 아름다운 시와 같은 산문집이 또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우리 권 시인님께 또 부탁을 드릴게요. 느리게 오는 편지에서 또 이 책을 만드신 분이 볼 때 가슴에 또 깊게 새겨지는 구절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두 편 정도 추려서 낭송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녁 편지 중에서 낭송하겠습니다. 저녁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면서 새들이 서둘러 둥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 지나는 길에 선술집 대포나 한잔할까? 어쩌면 그 옛날 가스등 불빛 아래서 함께 우울하게 술잔을 기울이던 애인 하나 문득 그리워져 어느 담벼락에 쓸쓸히 기대어 있을 때 그의 이름을 가만히 떠올려 보아야 한다. 사랑한다. 이름도 잊은 그대여. 이 최돈 선생님 책을 읽다 보면 이 가을하고 딱 맞고 꼭 술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엇이 되던 그것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을 뿐.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에 놓인 생을 마감하기 위해 한 발짝씩 걸어갈 뿐. 친절은 가장 쉬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배려이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관계로서 존재하고 관계를 가짐으로써 삶을 영위합니다. 친절은 사람을 부드럽게 하고 친절은 마음을 늘 편하게 하고 친절은 삶의 관계를 튼튼히 합니다. 친절은 서로에게 주는 꿀과도 같은 것입니다. 단꿀 중에서라는 글인데요. 여기 이런 글처럼 최돈 선생님하고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사귀다라 그래서 사귀다 보니까 최돈 선생님의 어떤 성격이 참 잘 나오는 글인 것 같아요. 참 친절하시고 겸허하시고 배려 깊고 누구든지 그 많은 말을 들어주시고 최돈 선생님을 만나면 어떤 비밀이라든지 어떤 몰래 이런 걸 이루고 싶고 그런 막 심정이 생기는 선생님의 어떤 표현이 잘 드러난 글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을 만드신 분이 또 이 글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직접 낭송해 주시고 하니까 이 책들이 정말 두 배로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두 책을 제가 읽으면서 밑줄 그을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가슴에 밑줄을 긋자 이렇게 정했는데요. 느리게 오는 편지, 그 다음에 자작나무 숲으로 간 당신에게 이 두 권을 두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저희 다시 올게요.
네,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돈선 시인께서 우리 자작나무 숲으로 간 당신에게 이 책을 읽고 어떤 부분이 특별히 좋으셨는지 한 2작품 정도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저도 직장을 교사 생활하다 백수가 된 경험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저는 뭐 정년 퇴임이 아니고 사표를 내고 나오는 입장에서 네. 이 백수라는 말이 상당히 그 가슴이 쩌려요. 네. 근데 조금 전 백수가 됐습니다. 이 글은 작년에 페이스북에 이호준 작가님께서 올리셨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던 글이기도 하죠. 네. 하얀 손이 됐어. 네. 네, 그 작품은 좀 이따 이호준 작가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요. 또 아까 그 인재 여행에 대한 글이 아주 인상 깊었다고. 이호준 작가의 표지가 네. 이 자작나무 숲으로 간 당신애가 이게 직접 찍으신 거라고. 작가가 직접 사진까지 찍으셨죠. 인제 겨울에 가셔가지고 그 자작나무 숲에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네. 그 자작나무를 소재로 해서 네. 글도 쓰고 네. 그러셨어요. 그런데 직접 여행하고 글 쓰고 표지 사진까지 찍고 그렇죠. 출판사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유용한 작가겠습니다. 그 권대웅 시인께서 그림을 네. 엽서를 그 자작나무 엽서를 만들어가 참 이뻐요. 그래서 그 엽서를 만들어가지고, 선물용인가? 네. 책상분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이렇게 돼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재킷을 자작나무 그 인재군에, 저희 집이 있고, 네. 그래서 참으로 너무 반갑고, 네. 인재군에서 군수가 뭔가 이게 조치가 필요한 표창장 내지는 뭔가를 이 인재군 대사로 임명해야 되지 않겠는가? 홍보대사 같은 거. 나는 진짜 직접 이제 그 군수 만나면 네. 얘기하려고 그래. 당신네들 이런 걸 아느냐? 잘 들어가가지고 네. 해보려고 그래. 참 아름다운 표지입니다. 오늘 공감 스토리텔링 식구 여러분들 댓글로 계속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댓글 잘 달아주신 분 2분 저희가 뽑아서요. 느리게 오는 편지와 자작나무 숲으로 간 당신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작년에 수많은 페이스북 가족들을 울렸던 조금 전 백수가 됐습니다. 이호준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낯설도록 텅 빈 책상을 천천히 둘러본 뒤 몸을 일으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구나. 낡은 몸을 기대게 해주던 의자에 인사합니다. 미리 조금씩 정리해둔 덕분에 따로 들고 나갈 건 없습니다. 스스로와 약속한 대로 바람인 듯 나서면 그만입니다. 늘 함께하는 백팩을 등에 맵니다. 오늘은 백팩 안에 모든 걸 비우고 추억만 담았습니다. 화장실이라도 가듯 천천히 걸어가 편집 공문을 나섭니다. 후배 몇 명이 전송하고 싶어하는 눈치지만 미리 부탁한 대로 해달라고 눈짓으로 놀라앉힙니다. 끝내 바람 닮은 뒷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진공의 공간에 든 듯 모든 소리가 멈춥니다. 로비로 내려가는 길은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선택합니다. 몸을 숨길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지난 시간이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에 더 많은 추억을 맡겨놨기 때문입니다. 컴컴한 곳으로 들어서니 사원 신분증을 겸하는 출입카드를 반납할 때 마주쳤던 편집국 서무의 서늘한 눈이 잠시 스쳐갑니다. 누가 열어주지 않고는 다시 들어갈 수 없는 문을 조금 전에 나선 것입니다. 로비에 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문이지만 이 순간 제게 다가오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이제 저 문을 나서면 다시는 사원이란 이름으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는 책상에 앉을 수 없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컴퓨터를 깨울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곳곳에 묻어둔 청춘이 따라 나서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고개를 젓습니다. 청춘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벽으로, 천장으로, 바닥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 앞에 서니 퇴직하던 날 기둥에 기대어 하염없이 울던 옛 동료가 생각납니다. 저는 울 생각은 없습니다. 울음으로는 지금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쿵쿵 소리라도 낼 듯 큰 걸음으로 문을 밉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새로운 세상이 와락 안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와 달라진 건 없겠지만 이 순간 제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 그러고 보니 갈 곳이 없습니다. 오른쪽 아니면 왼쪽? 낯선 골목에 들어선 아이처럼 잠시 우두망찰입니다. 이런 심사로 집에 갈 수는 없습니다. 강아지들만 반기는 공간에 불쑥 들어가면 밤이 올 때까지 혼자 펄럭거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낼 생각도 없습니다. 불러낼 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시간에게도 신세를 지고 싶지 않은 결벽 때문입니다. 문득 두고 나온 난화분이 걱정됩니다. 내가 물을 주지 않아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아침에 마지막 물을 주며 당부한 말들을 기억이나 할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머물다 나올 걸 그랬습니다. 누가 등을 떠미는 것도 아닌데 급히 갈 곳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리 서두를 건 뭐람. 하지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어느 술집은 24시간 문을 여니까요. 그늘 좋은 공원을 찾아가 몸을 맡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저 오래 걷지요. 조금씩 뒷걸음질 치는 회사를 돌아봅니다. 잘 있거라 내 사랑하는 것들아. 잘 있거라 내 미워하던 것들아. 내 청춘아. 열심히 살았다고 스스로 위안합니다. 아니 자신을 너무 다그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다만 끝내 돈과 불화했고 걸음은 늘 출세로 가는 길에서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난하고 내일의 밥을 걱정해야 하지만 다시 산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괜찮다, 괜찮다. 넌 최선을 다해 걸어온 거야.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저 다리 하나 건넜을 뿐입니다. 내일이면 저 하늘에 사다리 걸어 호미 하나 들고 오를 것입니다. 태양이 있는 곳까지 등뼈 녹아내리도록 오르고 올라 씨앗 하나 파종할 것입니다. 하늘이 참 높습니다. 태풍이 온다는데 당신에게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어도 가슴이 울컥. 그 속에 우리 아버지의 모습도 있고 네. 또 나의 남편의 모습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내 친구의 모습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되는 참 슬프면서도 따뜻해요. 네. 그리고 작년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책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셔서 네, 우리 아버지들의 축 처진 어깨가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네, 그 이후에 이후에 내 삶이 이 글에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게 퇴직한 날 나오면서 이 휴대전화에다가 하나씩 찍어서 올린 글이거든요. 참.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글들을 많이 낭송해서요. 꼭, 진짜 이 가을에 한 작은 문화 콘서트 같기도 했고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녁 편지 11번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싶어요. 여름이 갔다. 내빈 호주머니에 가을이와 바삭인다. 김민수님의 사진첩 스마트폰 일상이 예술이 되다를 펼친다. 가을은 허수아비처럼 고독하다. 가을은 멀게 물들여지고 가깝게 마르며 진다. 이제 가을 허수아비들이 온다. 나는 가을이면 죽는다. 그리하여 가을엔 길이 보인다. 철로에 깔린 먼 기적을 밟으며 나는 가을 메아리를 부른다. 허수아비처럼 강처럼 부른다. 가을날 빈 들녘에 나가 11월 바람만 맞고 있는 허수아비 보고 돌아온 날에는 괜스레 하늘 미워 돌팔매질하고
돌아온 날에는 하늘이 자꾸자꾸 금이 가서 깨어졌습니다. 그 속엔 내 모습 찍긴 허수아비로 남아 역시 11월 매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허수아비라는 시였습니다. 마음 같으면 이 두 책을 정말 오래오래 읽고 싶은데요. 더 읽고 싶은 분들은 서점에서 이 두 책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권대웅 시인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어요. 사실 요즘처럼 책이 안 팔리는 시기가 정말 처음이라고 네. 다들 얘기를 하시던데요. 이 두 책을 내면서도 이제 또 사업가로서의 생각을 버릴 수는 없으셨을 텐데요. 독자들에게 이 두 책이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시는지요? 네.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제일 싫어하는 말이 대박입니다. 네, 대박이라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분의 책은 아주 천천히 오래 읽을수록 참 좋은 책인데 이 가을에 문장 하나가 가을이 아까 방금 외롭고 고독한 계절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고독함과 외로움으로 그 우리들 마음에 아름다운 단풍물을 들여주는 그런 단풍물 책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네. 이 가을에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느리게 천천히 네. 오랫동안 네, 한 2달에 걸쳐서 조금씩 하루에 몇 편씩 읽으면 좋을 이 두 책을 머리맡에 놓고 오랫동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권해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1시간 3분의 시인을 모시고 꾸며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간부터 댓글 아주 많이 다셨지요. 네, 두 분 저희가 선정해서 게시판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느리게 오는 편지 한 분께 드리고요. 자작나무 숲으로 간 당신에게 또 한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호준 작가, 최돈선 시인님, 그리고 권대웅 시인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에 문학 콘서트가 또 두 분이 같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성황리에 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좋은 기회 만들어서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